저한테는 매일이 휴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게다가 마침 혼자 심심하던 참입니다. 먹을 걸 준비해 왔어요. 라고 그녀와 말하고는 뒷좌석에서 커다랗고 흰 종이 봉투를 꺼내 들고 왔다. 먹을 거? 별건 아닙니다. 그냥 일요일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고 뭔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가 말했다. 잘 됐군요. 종일 먹은 거라고는 사과뿐이었는데.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음식들을 늘어놓았다.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와 샐러드, 훈제 연어,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으로 꽤 괜찮은 것들이었고 양도 많았다. 그녀가 음식을 접시에 담고 있는 동안 나는 냉장고에서 100%를 꺼내 뚜껑을 땄다. 꼭 파티를 여는 것 같았다. 자, 먹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여느 때처럼 굶주린 듯이 우리는 샌드위치를 먹고 샐러드를 먹고 훈제 연어도 덜어 먹었다. 와인을 다 마시고 나자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마셨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캔맥주가 언제나 가득 차 있다. 그는 아무리 마셔도 얼굴색이 바뀌지 않았다. 나도 맥주라면 꽤 마신다. 그녀도 따라서 몇 캔인가 마셨다. 결국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빈 맥주캔이 책상 위에 쭉 늘어섰다. 그녀가 선반에서 레코드 몇 장을 고르더니 턴테이블에 걸었다. 마일즈 디비스의 에어리즌이 들려왔다. 오토 체인지 턴테이블이라니 요즘에는 드문 것이군요. 그가 말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오토 체인지의 팬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는 잘 관리된 글라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말했다. 그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의 바르게 내 이야기를 들었다. 한동안 오디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대마초가 조금 있는데 괜찮으면 피우시겠습니까? 나는 약간 망설였다. 그 이유는 내가 한 달 전에 담배를 끊기 시작해 금연에 성공할지 매우 미묘한 시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마리화나가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피워보기로 했다. 그는 종이 봉투 바닥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싼 검은 잎을 꺼내 종이 위에 올려놓고는 둘둘 말아 풀칠한 부분을 혀로 았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몇 번인가 빨아들여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한 후 내게로 돌렸다. 매우 질이 좋은 대바초였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한 모금씩 빨고는 순서대로 돌렸다. 마일즈 데이비스가 끝나고 요한 슈트라우스의 말치 모음이 흘렸다. 일반적인 선곡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한개비를 끊는 후 그녀가 졸린다고 했다. 전날 밤 잠이 부족해 보인 데다가 캔맥주 3개와 대마초가 그녀를 완전히 보내버린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2층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혔다. 그녀가 티셔츠를 빌려달라고 했다. 티셔츠를 건네주자 그녀는 팬티까지 훌훌 옷을 벗고는 티셔츠만 둘러 입은 채로 침대 위에 누웠다. 춥지 않아? 라고 물었을 때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계단으로 내려갔다. 거실에서는 그녀의 연인이 두 개비째 대마초를 말고 있었다. 건강한 남자다. 나는 어느 쪽이나 하며 그녀 옆에 파고들어 그대로 잠들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와 함께 두 개비째 말이 화난을 피웠고 아직 슈틀라우스의 왈츠가 흐르고 있었다. 어째서인지 초등학교 학예회에서 한 연극이 생각났다. 나는 그 연극에서 장갑가게 주인 역할을 했다. 새끼 여우 한 마리가 장갑을 사러 왔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걸로는 장갑을 살 수 없어 하고 악연인 내가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무척 추워해요. 손이 전부 텄어요. 제발요. 새끼 여우가 간청했다. 안 됐지만 돈이 부족하구나. 돈을 모아서 다시 와라. 그러면 때때로 헛간을 태웁니다. 그가 말했다. 뭐라고요? 멍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때때로 헛간을 태웁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톱 끝으로 라이터의 형태를 따라 그리고 있었다. 말이 하나 연기를 양껏 뱃속으로 들이마셔 10초 정도 멈추고는 나를 향해 천천히 뱉어냈다. 연기가 마치 엑토플라즘처럼 그의 입에서 공중으로 감돌았다. 그는 나에게 말이 하나를 돌렸다. 질있게 좋군요. 내가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질이 좋은 것만 골랐죠. 이걸 피우면 온갖 종류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빛, 냄새, 그런 것들이죠. 기억의 질감이.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적당한 말을 찾듯이 잠시 사이를 두고는 몇 번인가 손가락을 가볍게 꺾었다. 전혀 달라지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말했다. 나는 기억 속 학예회 무대 서람함이라든가 배경으로 세워둔 널판지에 칠해진 물감 냄새에 취해 있었다. 헛간 이야기를 듣고 싶군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그렇듯 무표정했다.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가솔린을 뿌리고 불이 곧듯 성냥을 던지면 번쩍 하고는 끝이죠. 다 타는데 1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큰 헛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은 붕어 창고 같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나는 잠시 멈췄다. 그 다음 말이 금방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왜 헛간을 태우죠? 이상합니까? 글쎄요. 당신은 헛간을 태우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나로서는 어느 쪽이 이상한 것이냐 보다는 우선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하고 싶군요. 그리고 헛간 이야기는 당신이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가 말했다. 확실히 그렇군요. 아, 그런데 혹시 라비 샹카의 레코드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마치 반죽한 찰흙처럼 의식이 뒤죽박죽된 것처럼 보였다. 뒤죽박죽된 것, 어쩌면 내 쪽이었는지도 모른다. 2달에 하나꼴로 헛간을 태웁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또 손가락을 꺾고 소리를 냈다. 그 정도의 베이스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나의 경우에는요. 나는 의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베이스, 그러면 태우는 건 당신의 헛간인가요? 내가 물었다. 왜 제가 제 헛간을 태웁니까? 어째서 제가 많은 헛간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고 내가 말했다. 다른 사람의 헛간을 태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연히 그렇죠. 남의 헛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범죄 행위예요. 당신과 제가 지금 이렇게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위법한 일이죠. 나는 의자 팔걸이에 팔꿈치를 댄 채 가만히 있었다. 저는 다른 사람의 헛간을 허락 없이 태웁니다. 물론 큰 화제가 되지 않을 만한 것을 택합니다. 저는 불이 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단지 헛간을 태우고 싶은 거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마초 꽁초를 비벼 껐다. 하지만 잡히면 문제가 될 텐데요. 어찌 됐든 방아니까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잡히지 않아요. 그는 태연스럽게 말했다. 가솔린을 뿌리고 성랑불을 긋고는 금방 도망치죠. 그리고 먼 곳에서 쌍안경으로 느긋하게 지켜보죠. 잡히지 않아요. 조그마한 헛간 하나 태웠다고 경찰이 도로를 사사시 수색하거나 하지도 않으니깐요. 확실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게다가 외제차를 탄 옷차림 좋은 젊은 남자가 설마 헛간을 태우고 돌아다니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걸 알고 있습니까? 나는 손가락으로 위층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실은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말할 수 있는 성질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내게는 어째서? 그는 왼손의 손가락을 똑바로 펴서 자신의 뺨을 문질렀다. 수염이 긁히면서 많은 소리를 냈다. 뻣뻣한 종이 위를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다. 당신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고 인간의 행동 패턴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요. 소설가는 어떤 물건이나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물건이나 일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그가 웃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가 양손을 앞에 모아 손을 한번 마주쳤다. 세상에는 많은 헛간이 있고 그것들이 모두 나에게 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면에 외로이 서 있는 헛간이나 밭 한가운데 있는 헛간, 어쨌든 헛간들 말입니다. 15분이면 깨끗하게 태울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불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당신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판단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태워지기를 기다리는 헛간이 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저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것뿐입니다. 이를테면 비 같은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강이 넘치고 뭔가가 쓸려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비가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제가 비도덕적인 것을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윤리가 있습니다. 윤리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죠. 윤리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란 동시 존재의 균형을 조율하는 무엇이라고. 동시 존재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자면 나는 여기 있고 동시에 저기에 있다. 나는 도쿄에 있지만 동시에 티니스에 있다. 나는 누군가를 추구함과 동시에 용서할 수도 있다. 예컨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균형 없이는 인간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구석구 같은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풀어져서 말 그대로 허물어져 버리죠. 그것이 있어서 동시 존재의 유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간 태우기가 당신 윤리에 따르는 일이란 말인가요?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윤리를 지탱하기 위한 일종의 행위죠. 어쨌든 윤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한 것 같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니까요. 세상에는 그런 헛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헛간이 있고 저에게는 저의 헛간이 있죠. 사실이에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만 합시다. 저는 평소엔 말이 없는데 대마초를 피우면 너무 말을 많이 해서요. 우리는 마치 어떤 흥분을 시키기라도 하듯 그 자세 그대로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치 차창으로 나타가는 사라져가는 기묘한 풍경을 좌석에 앉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몸은 완전히 이완된 상태여서 세밀한 풍경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몸의 존재 그 자체를 관념으로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그것은 확실히 동시 존재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생각하는 내가 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내가 있다. 시간이 째깍째깍 대의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맥주 드시겠습니까? 잠시 후 내가 물었다. 감사합니다. 마시죠. 나는 주방에서 캔맥주 4개와 카망베르 치즈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각자 맥주 2캔과 치즈를 나누어 먹었다. 마지막으로 헛간을 태운 것은 언제인가요? 내가 물었다. 글쎄요. 그는 빈 맥주 캔을 가볍게 진 채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름 8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헛간은 언제 태울 예정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스케줄을 세워놓고 캘린더에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음이 내키면 태우러 갑니다.